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16번부터 20번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그림은 12개 국가의 수자원 현황입니다. 특정 국가를 나타내고요. 알 수 없는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국가 나와 있고요. 조건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보고 왼쪽에 국가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연 강수량이 왼쪽에 나와 있고 1인당 이용 가능한 연수자원 총량, 1인당 연 강수 총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우리는 그냥 그래프 색깔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의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연 강수량은 왼쪽에 있었죠. 세계 평균의 2배라고 하면 1614입니다. 2배 이상의 국가를 찾으면 어디예요? 막대 길이 제일 긴 거부터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즉, BG는 뉴질랜드, 일본이다. 아직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연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은 국가 중, 즉 807보다 많은 국가 중 이 검정 그래프가 가장 짧은 애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7 넘는 애들 쭉쭉 찾아주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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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고요. 검정색 그래프가 가장 짧은 애는 여기 A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A고요. 뭐 아쉽지만 보기에 A는 없네요. 자, 그다음에 1 인당 연강수 총량, 즉 가장 연한 이 그래프, 세계 평균의 5배 이상의 국가를 연강수량이 많은 국가부터 나열하면, 즉 왼쪽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5배를 하면요. 일단은 어림산으로 16이 5배를 곱해주면 80이 되고 뒤에 4가 있으니까 82가 되죠. 네, 그래서 82,000이라고 보겠습니다. 82,000보다 많은 애들은 여기 이렇게 3마리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연 강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여기가 뉴질랜드고, 그 다음에 얘가 많죠? 캐나다, 그 다음에 얘가 호주가 되겠습니다. E랑 F는 누군지 알았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G가 뉴질랜드가 되면은 B가 자연스럽게 일본이 되죠. 그래서 B도 지어줍니다. 즉, 이 C랑 D만 놓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그래프가 영국보다 적은 국가 중 영국이 2,429입니다. 둘 다 작아요. 이게 세계 평균의 25% 이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C가 중국이라는 걸 바로 알고 D를 알 수가 없다. 즉, D가 정답이다. 라고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25%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곧 C가 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세계 평균의 25%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X가요, 20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000 이상인 국가는 C 하나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X가 2000이 아니라 1500이라고 해봅시다. 1500 이상인 국가는 C도 되고 D도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 두 개예요.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세계 평균의 25%는 이 중국만 포함하는 범위가 돼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돌려서 이해할 때까지 보시고요. 세계 평균의 25% 지금 계산하고 계시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세계 평균이 8천 얼마기 때문에 25% 4분의 1만 해주면 금방 구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산을 아예 안 하고 답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 논리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이거는 뭐 자료 해석이라기보다는 NCS 문제 해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학생, 성별,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5명 나와 있습니다. 병의 성별은 안 나와 있고요. 자, 국어 평균 점수는 8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 그냥 다 더해서 5로 나누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8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줍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총 다 더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20이에요. 20 퉁칠 수 있고요. 결국에 플러스 5가 남게 됩니다. 결국에 평균은 여기서 5를 나눠주면 1이잖아요. 평균이 81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네요. 편차 개념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요. 기억은 맞고, 기억 안 들어간 거 지울 건데요. 이거 지우고요. 지금 5번이 잘려 있는데 5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어쨌든 얘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1, 2, 4에 니은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일단 제끼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직접 해보세요. 10점 이하 나옵니다. 예.
디귿 한번 볼게요. 이거 가중치 개념이죠. 되게 중요한데. 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보세요. 4, 2, 4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이 가장 큰 학생은 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저는 진짜로 4, 2, 4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같은 비율로 1을 만들어줍니다. 1. 무슨 말이냐면 국어랑 수학을 1로 만들어주면 영어는 어떻게 돼요? 절반이 되죠. 0.5.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전체 숫자를 좀 작게 만드는 게 유리하거든요. 여기다가 4, 2, 4 실제로 곱하거나 아니면 소수점 0점까지 곱해버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중치들도 뭔가 약분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국어랑 수학이 중요합니다. 영어 점수는 딱 그냥 절반으로 카운팅하니까요. 국어, 수학이 높은 애를 먼저 찾아보면요.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정이 맞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왜? 무 보면은 얘가 또 100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영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점수 2분의 1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65점은 32.5가 되고요. 이 무는 50점이 되는 겁니다. 국어 점수 얘네 지금 20점 차이 나죠? 근데 이게 20점이 차이가 나나요? 17.5점 차이 납니다. 그러면 정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까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별 수학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병의 성별을 모르잖아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병이 남자예요. 남자. 그러면 남자 점수들 다 더해주면 되겠죠. 지금 수학 평균 점수죠. 남자 갑 75점. 그다음에 병 남자니까 85점. 그다음에 무가 100점이네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70에다가 100 더한 걸 이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저는 나눗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3을 곱해줄게요. 3을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다 더했을 때 이 숫자들 다 더하면 260이 되는 거고요. 얘 2로 나눠주면 35, 2로 나눠주면 또 50 해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85죠. 85에다 3 곱하면 25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자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병이 여자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남자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틱을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8번. 다음 표는 21년부터 27년 시스템 반도체 중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장, 세계 시장 규모 전망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인데요. 이거는 수감각을 좀 기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눗셈의 늪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반도체 중 인공지능 반도체의 세계 시장 규모가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연도랑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안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이고 그에 따른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비중 쪽을 보면 되는 건데 자, 이 괄호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매년 증가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괄호는 계산을 해보면 2686분의 325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8이랑 15.5 사이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10% 하면 얼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8%보다 일단 무조건 크니까 넘어가고 자, 5%를 계산해 보면 절반이죠.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15%가 몇인지 알 수가 있어요. 402.9가 나옵니다. 이 402.9보다는 이 325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10보다는 높고 15보다는 작은 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한다. 맞는 거고요. 다음으로 27년 규모는 21년보다 1000억 이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2500에다가 바로 1000 더한 3500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비중과의 관계를 가지고 따져보는 건데요. 자, 이 비중을 계산하려면 3500분의 1179 곱하기 100 이러면 비율이 나오죠. 비중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31.3이랑 비교를 먼저 할 겁니다. 0 날려주고요. 비교를 하려면 이 좌변에는 이게 남는 거고 우변에는 31.3 곱하기 35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 그냥 걷어버리고요.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1085가 나오죠. 그러면 좌변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올라가서 보면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지금 비교를 할 건데 좌변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이 왼쪽에 있는 놈을 오른쪽만큼 맞춰주려면
숫자가 작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변수는 이 분모잖아요. 좌변 숫자가 작아지려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커져야겠죠. 분모가 커져야 이 좌변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00 보다 큰 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0 증가해서 3,500 됐죠? 3,500 보다 더 커야 되니까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22년 대비 25년의 시장의 규모 증가율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분모를 이전 거, 그죠? 22년 거, 그 다음에 분자를 25년 거에서 22년 거를 빼주고 100을 곱해주면 이 증가율이 나옵니다. 그러려면요, 여기 있는 이 괄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아래 주어진 이 두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괄호를 구해 볼게요. 얘를 편의상 그냥 x라고 놓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분모 x분의 660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19.9도 그냥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얘랑 얘랑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구해보시면 33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어림산이긴 합니다. 요거를 3300이라고 두고 본격적으로 방금 밑에 설명드린 공식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죠. 3300에서 그냥 2300이라고 하시죠. 2110 말고 2310 말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도 2300이 되고요.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증가율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 요거는 660으로 두고 이건 그냥 190으로 둘 다 숫자를 좀 높여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빼기 190이고 분모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죠? 네, 190 들어가야 됩니다.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5를 곱해 주고 이상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후다닥 계산을 해 주면요, 0을 다 떼 버리고요. 100도 양변에 있으니까 다 날려 버릴게요 그냥. 그러면은 23분의 10이고 5를 또 곱해 줘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바로 50이라고 쓰겠습니다. 23분의 50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19분의 47이 나오네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요. 분수 비교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냥 곱해 줍니다. 대각선으로 곱해 줘요. 그러니까 양변에 이 분모 녀석들을 다 곱해 버리는 겁니다, 양변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19 곱하기 50이 되는 거고 여기는 19 곱하기 23 하니까 47 곱하기 23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각선으로 곱해 주는 거랑 똑같죠. 분자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19 곱하기 50 하면요, 950이 나오는 거고요. 47 곱하기 23 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변, 즉 인공지능 반도체가 여기 5도 곱해 줬잖아요 이미. 예,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료 해석이 참 빡셉니다. 5문제씩만 풀어도 힘이 막 빠지는데요. 마저 좀 봅시다. 자, A에서 H 지역 화물 이동이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역 내 지역 간 이동이고요. 도착 지역, 출발 지역 나눠져 있고 이게 동일한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보기 보면요,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은 지역은 3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도착 화물은 여기 밑에 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출발 화물은 여기 오른쪽 거를 보면 돼요. 출발 지역이 A라고 하잖아요. 즉 A에서 출발하는 화물 개수가 977개라는 거거든요. 이거 거꾸로 보시면 틀려요. 표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아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A 먼저 비교를 하면 390이랑 977이죠. 맞고요. B도 맞고, C는 안 되고, D는 472니까 맞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네요. 3개가 맞네요.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를 찾아야 되니까 지워주고요. 니은도 봐야 되겠네요. 지역 내 이동 화물이면은 A에서 A 가는 거니까 B에서 B 가는 거니까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쭉쭉 치고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얘네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요. 도착 화물도 가장 적다. 가장 적은 애가 어딨죠? 여기 C 있네요. 30. 도착 화물이 밑에를 봐야겠네요. 381 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더 작은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볼 필요 없고요. 리을 봅시다.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요.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데 어디죠? 도착 화물 가장 많은데 여기입니다.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화물의 비중도 가장 크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제대로 보자고요. 출발 화물 중 하면 출발 화물이 분모에 들어가야 돼요, 분모. G의 출발 화물은 여기 있죠. 1294 인데요. 그냥 1300 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내 이동 화물의 비중. 지역 내 이동 화물이 이거잖아요. 360 으로 퉁치고요. 이 비중을 찾으라는 거죠. 뭐 굳이 100을 곱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해 보면요. 13에다가 30을 곱하면 390 이잖아요. 20을 곱하면 260 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거의 30%에 근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 자, 맨날 하던 거예요. 나머지 애들 10%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10%. 자, A 10%면 97.7 이죠. 30%면은 3 곱하면 거의 300 가까이 돼야 되는데 얘 65 밖에 안 돼요. 이런 원리로 쭉쭉 살펴봅니다. 10% 하면 94.4 죠. 근데 152 예요. 그러면 뭐 20%도 안 된단 말이죠. 얘 10% 하면 36.6 이고 근데 30 밖에 안 되니까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살펴볼 때 그나마 헷갈리는 게 이 녀석이란 말이죠. 729, 188 인데요. 자, 그러면은 1300 분의 360 이었고요. 그다음에 730 분의 190 이라고 합시다. 0 떼주고 다시 쓰면요. 이게 제가 악필이 아닌데 자꾸 이게 태블릿으로 쓰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곱하기 금방 하거든요. 곱해 보시면은 아주 근소하게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가 또 마찬가지로 가장 크다. 네, 그래서 리을 맞는 거고요. 정답은 5 번으로 구했는데 이것도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할 때 이 가운데 이 파란 동그라미를 제외할 때 출발 화물, 도착 화물의 합이 가장 작은 지역은 출발 화물, 도착 화물의 차이도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게 도착이랑 출발 화물을 다 더한 다음에 가운데 숫자를 2번 빼라는 거죠. A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390에서 65 뺀 거, 그다음에 977에서 65 뺀 거, 얘네를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애초에 이 숫자 자체가 작은 애를 찾으면 되죠. 결국에 C라는 얘긴데 C가 출발 화물이랑 도착 화물의 차이, 얘네 두 개의 차이도 가장 적은 애들이 맞습니다. 한 15 차이 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4월 4일 기준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표와 대화를 근거로 C, D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하라고 합니다. 4월 4일 기준이고요. 해당 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전일 플러스 신규 마이너스 해제라고 합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상황이 어떠냐? 을이 얘기합니다. 세종 빼고 나머지 3개는요. 전일보다 기준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보다 늘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플러스여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늘었으니까 얘네가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신규랑 해제 인원을 보면요. 이거 외국인까지 다 따져 줘야 돼요. 얘네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지금 B만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B만 유일하게 해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B가 이 세종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 볼게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의 어쩌고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 비율이 1.8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전, 세종, 충북이요. 세종은 구했으니까 대전이랑 충북만 신경 써 주면 되는 건데 자, 모니터링 요원이 여기 있고요. 자가격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A가 이제 1.8이 넘으려면 이거 뭐 그냥 뭐 만이라고 계산했을 때 얘랑 얘를 합친 결과가 18,000 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를 더하면 18,000 보다 작죠. 왜? 얘는 만 보다 작고 얘는 8,000 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18,000 보다 작을 겁니다. 그 말은 A는 이 대전, 세종, 충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충남이 되는 거고요. 충남. 그러면 C, D는요. 충북, 대전 둘 중에 하나씩입니다. 충남, 세종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 지워 버리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전이 가장 높다. 자, 자가격리자 얘네 두 개를 보면 되죠. 얘네 두 개를 더한 값,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전체니까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이고 분자에는 이 외국인이 들어가야겠죠.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D가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D에 대전이 들어가고 C에는 충북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배울 것들이 많은 다섯 문항이었습니다.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내일 마무리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